네, 오늘은 엔드노트 20일 정기교육 시간이고요. 저는 해당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인규정 도서관의 이승재 사서입니다. 엔드노트의 전반적인 개요 설명과 그다음에 레퍼런스 수집, 그 레퍼런스 관리, 그다음에 MS 워드 참고 문헌 작성, 랩업 이렇게 5가지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2시간 동안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엔드노트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술적인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배우신다 보시면 되세요. 엔드노트 메뉴가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메뉴를 다 활용을 해야지만 하나의 논문을 쓰는데 또는 내가 연구 작업을 하는데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워드에서도 필요한 메뉴들, 주요한 메뉴들을 주로 쓰듯이 엔드노트도 거기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메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메뉴들을 중심으로 오늘 안내를 드릴 겁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을 배우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선택한 논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제 봉착했을 때 이제 이 프로그램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연구를 막 시작하시거나 하실 때는 이제 연구물 자체가 이제 수집된 연구물이 워낙 수가 적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간단하게 되지만 점점점 연구물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지 않아서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파일명들이나 폴더명들이 이제 무작위로 막 부여가 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검색을 다시 해야 되는 연구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흘러가는 경향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라고 통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걸 한국말로는 서지 관리 도구 프로그램이라고 하게 되고요. 이러한 프로그램 중에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라는 통칭하는 프로그램 중에는 유료 비용을 주고 사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지금 보는 엔드노트, 랩벅스라는 걸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랩벅스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무료로 많이 쓰고 계시는 거는 뭐 조테로, 맨들레이, 페이퍼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키피디아에 한 20개 정도 프로그램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엔드노트란 프로그램을 이제 도서관에서 구독을 하고 라이센스 구독을 하고 저희 기관에 소속돼 있으신 또는 재학 중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도서관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학 중이거나 재직 중인 동안에는 도서관을 통해서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으로 선택을 한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유료로 사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도구예요. 대부분 비용을 지불하거나 도서관을 통해서 이렇게 구독을 하는 것들을 받아서 쓰고 있고요. 기능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양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수집된 정보들에서 find full text라던가 뭐 중복 찾기라던가 같은 이런 관리 공유 기능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따가 후반부에 보시게 될 텐데 인용 및 참고 문헌 생성이라던가 학술지배 아웃풋 스타일 설정 등 이 인용 작성 부분, 즉 내가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러한 기능들을 전반적으로 보시게 될 거고요. 이미 프로그램은 설치를 하셨을 겁니다. 기존에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엔드노트 프로그램 자체는 이제 내가 사용하는 PC마다 다 설치해 두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한 자리에 한 PC에서만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작업을 하다 보면 내 개인 노트북을 쓸 때도 있지만 뭐 연구실 PC를 쓸 때도 있고 다른 장소에 가서 쓸 때도 있는데 내가 사용하는 장소마다 PC가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그 PC마다 엔드노트 프로그램 다 설치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드노트 프로그램은 그냥 우리가 MS 워드를 설치를 해듯이 그냥 이렇게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미리 설치만 해두시면은 어디서든지 다 그 라이브러리라는 파일을 갖고 이동하면서 하게 되는데요. 이건 이따 뒤에서 또 같이 안내를 드릴게요. 그다음에 지금은 현재 엔도트 21 버전이 최신 버전입니다. 그래서 21 버전 최신 버전이고 혹시나 이제 다른 연구자들과 함께 연구를 하실 때 보면은 다른 연구자들이 예전 버전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X9, 19 버전이죠. 19에서 지금 21 갭이 크죠. 그래서 이렇게 좀 옛날 버전을 아직도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옛날 버전에서 만들어진 작업된 것들은 엔도트 21 최신 버전에서는 이게 변환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자동 변환을 이렇게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상위 버전에서 만든 것들은 예전 버전에서 실행이 불가해요. 그래서 만약에 같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예전 버전을 쓰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전달했을 때 열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연구자 간에 동일한 버전 사용 권장을 드리고 만약에 나는 지금 21 버전을 쓰고 있는데 동료 연구자가 X9 이렇게 옛날 버전 써서 나도 예전 버전 써야 됩니다. 라고 하신 경우에는 도서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로그인 하시고 도서관 모든 메뉴는 다 로그인 하시고 쓰셔야 되세요. 그래서 로그인 하시고 엔드노트를 다운로드 받았던 요 메뉴, 엔드노트 메뉴에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엔드노트 FAQ라고 메뉴가 또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은 X9, 20 이렇게 파일들이 있어요. 설치할 수 있는 파일들이. 예전 버전은 여전히 설치는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은 해두시고, 다만 이제 인터페이스가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워드도 막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마다 인터페이스가 많이 급격하게 변하진 않지만 그 엔드노트 같은 경우는 좀 급변하게 변했습니다. 이번에 최근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감안하셔서 쓰셔야 되세요. 메뉴명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쓰는 데는 불편함은 없지만 인터페이스가 많이 좀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교육 중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용어들 좀 살펴볼게요. 레퍼런스, 사이테이션 비블리오그래피라는 거는 문헌의 요약 정보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저자명, 제목, 수록 정보, 초록 등을 의미하게 되고요. 대부분 보통 인용의 의미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가 논문을 읽을 때 논문의 가장 하단에 있는 레퍼런스 목록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정보들을 우리가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드노트가 수집하는 정보들은 원문 PDF를 바로 수집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이런 정보 수집 프로그램들,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레퍼런스 정보를 수집하게 되어 있지 원문 PDF를 처음부터 수집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레퍼런스를 수집을 하는 공간 자체를 엔드노트에서는 라이브러리라고 부르게 되어 있어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라고 하게 되면 레퍼런스의 집합소, 레퍼런스에 저장되는 폴더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의 파일과 동일한 이름의 데이터 폴더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이건 조금 뒤에서 보시면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오실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아웃풋 스타일이라는 명칭은 저널마다 인용 정보 표기 형식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에 우측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뭐 저자명 먼저 쓰고 그다음에 타이틀 쓰고 이렇게 저널명 쓰고 이런 순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하는 형식들이 학술지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내가 손으로 다 일일이 작업해서 맞추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지만 엔드노트는 일괄적으로 한 번에 모양을 싹 바꿔줍니다. 참고문헌이 30개다? 그러면 30개의 모양을 통일성 있게 한 번에 바꿔주는 게 바로 이 아웃풋 스타일 파일이고요. 네 번째 있는 필드 코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결국은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의 레퍼런스를 이제 모으게 될 거예요. 이 모아진 것들을 그냥 모아놓고 읽는 용도로만 쓰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이런 레퍼런스 이용해서 내 논문에 참고문헌으로 넣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논문에 참고문헌을 넣었을 때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과 MS 워드라는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프로그램인데 이 두 개가 연결되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매크로가 바로 이 필드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따 뒤에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안내를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엔드노트 21의 기본적인 화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엔드노트를 잘 쓰시기 시작하시면은 이 화면은 이제 거의 항상 매일같이 보시게 될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3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좌측에 그룹 패널이 있게 되고요. 가운데에 레퍼런스 리스트 패널, 그다음 가장 우측에 썸머리 에디트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열이에요. 좌측의 그룹 패널은 각각의 레퍼런스가 몇 건씩 있습니다. 개수를 그룹핑해서 보여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장 위쪽에는 all 레퍼런스, 전체 내가 수집한 레퍼런스가 44건이 있습니다예요. 그럼 이 44건의 all 레퍼런스 선택을 하게 되면은 레퍼런스 리스트에서 44개의 레퍼런스의 리스트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롤을 위아래로 내리면서 전체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리스트 중에서 하나의 레퍼런스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가장 우측에 있는 썸머리 탭에서 상세 정보들을 볼 수 있어요. 이 뭐 저자명이라던가 초록 정보들까지 보실 수 있게 되고요. 그 옆에 있는 에디트라는 탭을 통해서 편집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숫자를 보여주고 리스트를 보여주고 그거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보여준다. 이렇게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점점점 정보를 더 보여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엔도트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라이브러리라는 걸 하나 최소한 한 개 이상은 만드셔야 되세요. 앞전에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수집을 하는 거는 레퍼런스라는 정보를 수집할 거고 레퍼런스라는 걸 막 모았을 때 이걸 한 군데 모아놔야 되는데 그거를 라이브러리라는 공간으로 말을 하게 돼요. 엔도트에서는. 그래서 만드실 때는 엔도트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고 크리에이터 뉴 라이브를 하셔도 되시고 상단의 파일에 뉴를 선택하셔도 되십니다. 네, 둘 중에 똑같은 메뉴니까 편하신 걸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노트를 설치를 하셨으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엔드노트 아이콘 있으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없으시다고 하면 윈도우 시작 버튼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알파벳 순으로 설치된 프로그램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노트 이렇게
알파벳 2쪽에 가셔서 엔드노트의 2를 선택하시고 엔드노트를 선택해 주시면 그런 식으로 팝업 창이 나타나면서 시작이 될 거고요. 지금 막 설치를 하신 선생님들 같으신 경우들은 앞에 업그레이드 하세요라고 나타날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업그레이드는 지금 당장 누르시면 조금 시간이 걸리시니까 일단은 이그노어 디스 또는 캔슬을 하셔서 일단 무시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무시를 해두시고 자,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크리에이터 뉴 라이브를 누르셔도 되시고 파일의 뉴를 누르셔도 되세요. 일단 크리에이터 뉴 라이브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어떤 메뉴를 들어가셔도 뉴 레퍼런스 라이브러리를 만들겠다라고 되어 있고 저장 위치를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어느 위치에다 저장할 건지는 이제 앞으로는 연구물들을 계속해서 관리를 하시게 될 거니까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저장을 잘 해주시면 되는데 오늘 저는 교육이니까 바탕화면 쪽에 만들도록 하고요. 기본 이름은 my endnote library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름을 쓰는 거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예, 이름은 계속 디폴트로 나오기 때문에 이 이름을 계속 쓰시게 되면은 이 안에 모여있는 레퍼런스들이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모여져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뭐 선생님들이 만드시는 파일명의 규칙에 따라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만든 날짜에다가 이거에 대한 프로젝트명을 쓴다거나 또는 투고하는 학술지명 뭐 이런 것들을 쓰고는 하는데 오늘은 이제 교육이니까 저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명은 숫자, 영문, 그다음에 한글 다 가능하세요. 그래서 편하신 걸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시게 되면 엔도트 라이브러리가 하나 생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어있는 엔도트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작업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워드에서 세문서 만드는 작업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상단의 파일에서 New를 눌러서 세문서를 만들듯이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수집을 할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 거 화면에 바탕화면 쪽에 아까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제가 만들었던 오늘 날짜와 교육.enl이라는 형태의 파일 하나와 함께 이렇게 교육.data라는 폴더가 하나 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한 번에 만들어집니다. 일반적인 워드 문서나 파워포인트는 파일 하나만 만들어지죠. 근데 엔드노트는 독특하게 파일 하나와 데이터 폴더 하나, 파일 하나, 폴더 하나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래서 엔드노트는 좀 저장 방식이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것과.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그 교환에 있는 것처럼 라이브러리에 지정된 파일 이름 .enl 형식과 동일한 이름의 .data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되게 되어 있어서 내가 지정한 이름의 파일과 폴더 이렇게 두 가지가 생성이 된다. 그 뜻은 뭐냐면은 선생님들이 나중에 누군가한테 내가 작업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전달하시거나 또는 내가 다른 PC에 가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요 enl 파일 하나만 들고 가시면 안 되세요. 왜냐하면 이 파일과 폴더로 동시에 같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항상 압축을 해서 같이 묶어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둘 중에 파일 하나만 보냈을 때는 열었을 때 이게 뭔가 에러가 난 것처럼 메시지가 팝업이 뜨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당황을 하시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럴 때는 항상 EN의 파일과 데이터 폴더를 압축해서 내 PC에 있는 압축 유치를 통해서 압축을 해서 뭐 이메일로 전달하시든 USB로 전달하시든 또는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해서 백업을 하셔서 전달하시든 이렇게 방법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같이 전달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요새 이제 뭐 구글 드라이브라던가 뭐 MS의 원드라이브라던가 또는 드랍박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내 연구 저작물들을 저장을 해두세요. 근데 이 클라우드 상에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실행하시게 되면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는 내가 레퍼런스 수집을 했음에도 제대로 저장이 되지 않는 오류가 제일 많이 발생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인 워드나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들은 파일 하나 단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웹하드 상에서 또는 클라우드 상에서 실행을 하고 저장을 해도 아무런 이상은 없어요. 근데 요거는 파일 하나 폴더 이렇게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는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장 방식이 일반 파일과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상에서 그대로 열어서 작업을 하시면 안 되시고 항상 클라우드에 올릴 때는 백업을 하는 용도로 쓰시고 내가 작업을 할 때는 내 PC에 다운로드 받아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신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해주시고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이 이제 연구 저작물이 점점 늘어나시게 되면 내 논문 파일들도 점점 늘어나거든요. 내가 작업한 연구물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항상 이렇게 솔리드하게 보관할 수 있는 움직이지 않고 손상되지 않고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저장소를 잘 만드셔서 쓰셔야 되세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도 너무 뭐 이렇게 레벨이 좀 낮은 것보다는 어느 정도 보안 레벨도 있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용량도 좀 크고 넉넉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페이지는 뭐냐면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엔드노트 자체가 라이브러리가 파일과 폴더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엔드노트 자체에서도 파일 메뉴에 보시게 되면은 컴프레스 라이브러리에서 라이브러리를 압축하는 메뉴 자체가 있습니다. 압축을 하게 되면은 ENLX라는 확장자로 압축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ENLX라는 압축 파일은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줘요. 파일과 폴더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거 ENLX 파일을 다른 연구자한테 전달을 해주시게 되면은 전달받으신 분들은 ENLX 파일을 더블 클릭만 하시게 되면은 압축이 자동으로 풀리면서 ENL 파일과 데이터 폴더로 분리가 되고 그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됩니다. 다만 요거를 쓰시려면 ENLS 파일을 쓰시려면 당연히 엔드노트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엔드노트를 쓰시는 분들끼리 파일을 왔다 갔다 할 때 ENLX라는 확장자를 봤다? 그렇게 되면은 엔드노트 프로그램으로 압축을 시켜놓은 거구나. 그러면 내가 압축을 풀어서 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펀메드 데이터베이스에서 먼저 수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펀메드에서 검색을 하시고 난 다음에 send to라는 버튼에서 메뉴가 네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네 번째 있는 사이테이션 매니저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셀렉션이라는 옵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몇 개를 선택할 건지 몇 개를 내보낼 건지를 선택을 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셀렉션 옵션 선택하시고 크리에이트 파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 받아지게 됩니다. 그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열기를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은 엔도트 라이브러리로 레퍼런스 들어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여기까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혹시 좀 빠르거나 이러면은 메시지 주세요. 네, 너무 빨라서 아니면 뭔가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다 하면 요거 한 번 더 해달라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한 번 더 작업을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서 홈페이지에 일단 먼저 들어와 주시고 들어온 상태에서 펀메드는 좌측에 보시게 되면은 펀메드 이렇게 메인 화면에 펀메드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펀메드라는 아이콘 누르시고 여기 펀메드 홈 검색어로 입력하세요. 아래쪽에 펀메드 홈이 있어요. 그래서 펀메드 홈을 누르시게 되면은 바로 펀메드 사이트로 이동이 됩니다. 펀메드의 펀메드 홈 이렇게 누르시면 되세요. 또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전자정보원이라고 돼서 데이터베이스 메뉴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가장 상단에 펀메드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주 쓰시기 때문에 여기다 꺼내 놓는 상태니까 이걸 눌러서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검색 교육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편하신 키워드 아무거나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넣어볼까요? 자, 검색을 하신 결과까지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검색을 하셨으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 검색된 결과들을 수집을 하게 될 거예요. 이 검색 결과를 이제 수집을 하는 작업을 할 때는 내가 웹상에서 검색을 진행을 하면서 반드시 내가 수집할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열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열어두신 상태에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는 그냥 그대로 두고 웹페이지를 활성화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집을 하시면 되세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샌드 투 버튼을 눌러볼게요. 샌드 투 버튼은 검색창 아래쪽에 있습니다. 검색창의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샌드 투 버튼 보이시죠? 이 샌드 투를 한번 눌러보시고 네 번째 있는 사이테이션 매니저를 누를게요. 네 번째 있는 사이테이션 매니저 클릭. 샌드 투의 사이테이션 매니저를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Create a file for external citation management software라고 나타날 거고 셀렉션에서 옵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All results on this page로 나타나게 되는데 눌러보시게 되면 All results selection 이렇게 나타나요. All results on this page 첫 번째 메뉴는 뭐냐면 펀메드는 지금 제가 검색을 했을 때 16,000건의 결과를 갖다 줬어요. 근데 이 16,000의 결과를 한 번에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한 첫 번째 페이지당 10개씩, 한 페이지당 10개씩 보여주게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검색 결과 16,000개 중에서 첫 번째 결과부터 10번째 결과까지 10개의 결과만이에요. 현재 있는 페이지죠. 올 리절트는 전체 결과예요. 전체 검색 결과를 다 보내줄 수 있게끔 되어 있긴 한데 제한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첫 번째부터 10,000번째 인용까지만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서 1번부터 10,000번이라는 거는 여기 번호, 이게 보이시죠? 예, 이렇게 아티클 타이틀 앞에 번호가 있는데 이 타이틀 앞에 있는 이 번호 순서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10,000번까지입니다. 세 번째는 셀렉션 옵션은 요 숫자 1번 위에 체크박스가 보이실 거예요. 체크박스 하는 역할이 바로 여기서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은 셀렉션 1, 셀렉션 2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를 셀렉트해서 이렇게 내보내기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전체로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All Result on This Page 10개만 한번 해볼까요? All Result on This Page로 설정을 같이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Create File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Create File. 자, Create File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저는 지금 엣지라는 마이크로소프트 브라우저를 쓰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다운로드 버튼이 나타났고요. 크롬을 쓰시는 경우는 좌측 하단에 나타나실 수도 있게 되고 가운데 또 나타나실 수도 있게 되고 다양한 데 나타날 수 있는데 일단 다운로드된 파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그냥 클릭 또는 더블 클릭하셔서 여러 실행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냥 그대로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이렇게 레퍼런스 10건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잘 들어와 주실까요? 혹시 잘 안 되시거나 하신 게 있으시면은 예, 주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릴게요. 자, 10개가 잘 들어왔으면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하시고 앞에 있는 것부터 주르륵 주르륵 이렇게 수집하지는 잘 않으세요. 실제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아티클 타이틀 하나 눌러 들어가 볼까요? 아무거나 눌러서 이렇게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들어가셔서 이렇게 쭉 보시다가 하시겠죠? 이렇게 쭉 보시면서 초록까지 이렇게 쭉 내용을 읽어보시고 이 내용이 나한테 필요한 것 같다. 물론 더 필요하면 원문까지 확인하시겠죠? 원문까지 다 확인을 하신 상태에서 이거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실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수집은 이런 방법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 send to라는 버튼 이용하시면 됩니다. send to의 사이테이션 매니저예요. send to의 사이테이션 매니저 클릭. 자, 이번에 샌드투의 사이테이션 매니저 클릭을 하시게 되면 셀렉션 옵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티클이 단일 하나로 들어왔죠. 그래서 아티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파일을 눌러주시고 똑같이 생성된 파일, 다운로드된 파일을 선택하셔서 열기만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수집이 잘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 막 또 한 개의 레퍼런스 수집을 하게 됐는데 이 상태에서 앞전에 수집한 10건은 여기 좌측에 있는 그룹 패널에 보시면은 all reference에 가시게 되면은 전체 개수를 보실 수 있게 돼요. all reference에서. 그래서 imported references라고 되어 있는 밑에 바로 all reference 아래쪽에 있는 그룹은 제가 지금 막 작업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수집한 것들은 imported references라는 형태로 이제 임시 그룹을 생성을 해서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임시 그룹이기 때문에 또 다른 거를 수집하게 되면은 이 한 개가 다시 없어지고 새로 수집한 개수가 체크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수집을 한 올 레퍼런스 화면에서 조금 더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아까 전에 올 레퍼런스 리스트를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전체 리스트예요. 리스트에 있는 레퍼런스 하나씩 선택을 하시다 보면은 우측에 썸머리 탭에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초록 정보들까지 나타날 거예요. 초록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애초에 초록이 펌매드에 색인이 안 된 논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면 어떤 정보들이 들어왔는지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 썸머리라고 되어 있는 탭 옆에 보시면 에디트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에디트, 썸머리, 에디트. 에디트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내가 지금 수집한 정보가 어떤 정보들까지 들어왔는지 다 보실 수 있으세요. 초록에 뭐 메시 키워드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한꺼번에 들어온 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클릭 한 번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요. 이 에디트라는 탭은 이름에 맞게 이 편집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어서든 이어든 타이틀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항목에 이제 뭔가 텍스트가 있는 곳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좌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커서가 깜빡입니다. 깜빡인다는 우리가 여기다가 편집이 가능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키보드로 키인을 하거나 또는 지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정보를 내가 더 추가할 수도 있고 필요 없는 것들을 제외시킬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내가 어떤 정보들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레퍼런스, 이 타이틀에 맞는 나만의 뭔가 주기를 남기고 싶다거나 할 때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들 쓰세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다 꽉 차 있는 게 아니고 비어 있는 것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이거 왜 비어 있지? 정보 안 들어온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모든 데이터베이스들이 이 관련된 정보들을 다 새기는 해놓지 않습니다. 필요한 주요한 정보들만 새기는 해놔요. 그때는 거기서 주요한 것들만 들어오게 된 거고, 나머지 정보들은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들도 쓰고는 있습니다. 근데 안 쓰는 필드들이 있어요. 어떤 필드를 안 쓰냐면은 여기 레이블 이런 필드는 거의 안 쓰거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가면은 뭐 리서치 노트 이런 거는 아예 안 써요. 데이터베이스들이. 그럼 이런 것들은 내가 직접적으로 여기다 입력을 할 수 있게끔 일부러 필드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래서 나만의 뭐 코딩으로 여기다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필요한 내용들을 써놔요. 그 다음에 이런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우측 상단에 보시면 세이브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게 되면은 해당 내가 작업한 내용들이 저장이 됩니다. 내가 쓴 주기가 저장이 돼요. 그럼 다른 거에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제가 뭐 추가 정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2번으로 코딩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지금 레퍼런스 리스트에 뭔가 변화가 보이시나요? 리서치 노트라는 항목에 1번, 2번 이렇게 나타나면서 제가 쓴 주기들이 표시를 해서 내가 쓴 것들대로 정렬을 또다시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리서치 노트라는 항목이 없으실 거예요. 이게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걸 활성화를 시켜주느냐 안 시켜주느냐의 차이거든요.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은 어서나 이어나 타이틀 항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내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항목들, 내가 뭔가 리스트에서 보고 싶은 항목들을 활성화시키거나 비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체크가 되어 있는 게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리서치 노트를 체크를 해놔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체크해서 활성화시키면 되는데 전체를 다 활성화시킬 수는 없어요. 이게 개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은 락이 걸려요. 락이 걸린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다 아예 회색으로 다 처리가 되거든요. 그럼 더 이상 활성화시킬 수가 없어요. 필요한 주요한 정보들만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리서치 노트 탭을 리서치 노트 열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제가 필요한 정보들을 해서 이 레퍼런스가 어떤 정보지라는 거를 좀 상기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미리미리 작업을 해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코딩을 뭐 숫자 1이든 2든 부여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대로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이 항목명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스 항목을 클릭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B, C, D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자명을 알파벳 순으로 정렬할 수도 있고요. 연도를 빠른 순, 느린 순으로도 정렬할 수가 있게 되고요. 타이틀명도 마찬가지로 조절이 가능해요. 그럼 리서치 노트도 마찬가지로 정렬이 됩니다. 비어 있는 게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비어 있는 게 위로 가고요. 숫자 1번, 2번 이런 순서대로 잡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미리 코딩만 잘 해두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내 정보들을 정리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게 이런 이 레퍼런스 에디트 탭을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썸머리 탭에 가셔서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간혹가다 요 창을 이렇게 닫으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이렇게 닫아졌죠? 이거 없어졌는데 이렇게 하신 경우 있는데 그냥 아무 레퍼런스나 더블 클릭하시면 다시 나타납니다. 썸머리 탭은 이 창은 닫으셔도 다시 나타나요. 그래서 다시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드노트에서 이렇게 이제 작업을 다 했어요. 이제 수집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대부분 수집이 끝났으면 이 정보들을 다 저장을 하고 이제 작업을 끝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저장 버튼이 파일 메뉴에 세이브라고 있을 테니까 여기를 찾아보시는데 여기 막상 가보시게 되면 없습니다. 없죠. 왜 그러냐면은 엔드노트 자체는 한번 수집이 되고 나면은 바로 저장이 끝나요.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프로그램을 종료하셔도 됩니다. 프로그램을 종료하셨다가 다시 엔드노트를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파일 메뉴에서 오픈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다시 라이브러리 여는 거죠. 그래서 오픈 라이브러리를 눌러주시고 내가 작업했던 ENL 파일을 눌러주셔야 돼요. 폴더를 누르시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폴더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파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작업했던 것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세이브는 언제 쓰냐면은
에디트 탭에서 편집했을 때, 이때 주로 쓰게 돼요. 예, 그래서 평소에는 잘 이렇게 저장을 안 하셔도 한번 수집하면은 그냥 그 수집이 되자마자 바로 저장이 됩니다. 리서치 노트 보이게 하는 거 어떻게 하셨냐면은 여기 항목명, 열의 항목명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가시게 되면은 리서치 노트 이거 있죠? 요거를 체크를 활성화시켜 주시면은 나타나게 돼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리서치 노트 우측에 있는데 선생님들 막 생성하면 이런 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보기 싫어 이렇게 하시면은 이 열 항목명을 클릭을 쭉꾹 누르신 상태에서 좌클릭을 꾹 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쭉 하시면은 위치 변경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순서를 좀 정리해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는 타이틀이 앞에 있으면 좋겠다. 그럼 이렇게 앞쪽으로 당기셔도 되시고 옆으로 당기셔도 되세요. 마우스를 꾹 클릭하시고 드래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술 데이터베이스별로 레퍼런스 수집 방법을 다 확인을 하셔야 되세요. 왜냐면 이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가 펌메드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으시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배우시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캡처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 캡처된 자료 순서대로만 진행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데이터베이스의 성격을 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요거 데이터베이스 한번 써봐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아이디어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모든 데이터베이스들이 일반적인 가정은 다 펌메랑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엔드노트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동일한 방식으로 내보낼 수 있게끔,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내보낼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어요. 자, 기본은 일단 검색을 하고,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하고,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에서 일단 참고 문헌의 개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앞전에 셀렉션 옵션을 떠올리시면 되세요. 그래서 레퍼런스 개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명칭은 다 달라요. 펌메드는 아까 사이테이션 매니저라는 명칭이었는데, 다른 DB들은 뭐 익스폴트, 뭐 사이테이션, 내보내기 등등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뭔가 내보낸다, 인용한다의 의미들을 쓰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기능을 쓰시면은 파일이 하나 받아질 텐데 그 파일을 실행만 하시게 되면은 됩니다.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자, EMBase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펀메드랑 유사한 데이터베이스예요. 근데 펀메드가 약간 북미 쪽에 좀 치중이 돼 있다고 하면은 EMBase는 조금 더 유럽 쪽의 데이터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양쪽의 데이터베이스들을 같이 검색을 그 동일 주제로 같이 검색을 하셔야지만 전 세계 밸런스가 좀 맞게 됩니다. 한쪽에만 치중되어 있으면은 뭐 인종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연구 데이터가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시고 여기는 익스폴트라는 명칭을 쓰고 있어요. 메뉴명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는 선생님들 가장 많이 쓰실 때는 내 연구 업적에 대해서 평가를 받거나 할 때 내 논문의 피인용 횟수 쓰실 때입니다. 내 논문이 몇 회 피인용 됐습니다라는 거를 쓰실 때 가장 많이 보는 데이터베이스인데 실제로는 이 숫자를 보는 걸 원칙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아니 이거 하나 보려고 보는 데이터베이스는 아니고요. 문헌의 인용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이 웹 오브 사이언스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보들은 문헌의 인용 관계들을 볼 수가 있고 그 인용 관계 때문에 피인용 횟수가 체크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널을 평가하는 임팩트 팩터 같은 경우도 이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웹 오브 사이언스에 들어와 있는 학술지들은 전부 다 SCI에 등재가 되었었거나 등재되어 있는 학술지들만 들어가 있어요. SCI 아니면 여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학술지들은 SCI급 저널들이다. 요새 이제 ESCI도 들어가긴 했는데 SCI급 저널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SCI급 저널들 위주로만 보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베이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코프스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앞전에 설명드린 웹 오브 사이언스처럼 인용 간의 관계 분석 데이터베이스 동일해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피인용 횟수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피인용 횟수를 체크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앞전에 웹 오브 사이언스는 SCI 학술지에서만 이제 하게 되고요. 스코프스는 이 엘세비어라는 출판사에서 만든 건데 이 스코프스에 색인돼 있는 저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가 한 규모가 요 정도 되면은 스코프스는 규모가 요 정도 돼요. 네. 한 규모 그 숫자상으로 보면 한 2.5배 정도 전월 양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스코프스가 조금 더 피인용 수가 조금 더 높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차이는 크진 않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C날은 간호학 쪽에서 보는 학술지입니다. 그래서 간호학 쪽에서는 이 학술지를 꼭 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간호학 관련된 연구를 하신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간호학과 관련된 학술지, 학술 논문, 그 다음에 컨퍼런스 자료들까지 다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여기는 쉐어라는 버튼 쓰게끔 되어 있고요. 네, 코크란 라이브러리는 2차 문헌 DB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임상에서 이루어지는 임상시험 같은 트라이얼 같은 경우, RCT나 CCT 같은 경우에 문헌들이 몰려 있기도 하고요.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진 뭐 코크란 리뷰, SR 문헌들, 시스템 리뷰 논문들이 여기에 또 보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데이터베이스고, 여기는 익스포트 셀렉티드 사이테이션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어요. 리스는 국내 DB인데 이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리스는 검색을 하시고 나면은 내보내기라는 버튼을 보실 수 있게 되는데 이 내보내기라는 버튼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서지 정보 내보내기에서 내보내기 형태를 선택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드노트 맨들레이를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내보내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정보를 수집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앞전에 우리가 그 도서 홈페이지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전자정보원 아까 아래쪽에 있던 거에서 펼침 메뉴를 누르시고 RISS가 여기 우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RISS 리스트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를 클릭하셔도 되시고 요게 좀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 이게 찾기가 좀 복잡하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상단에 서치 메뉴에 가시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라고 메뉴가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에서 구독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다 모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서치의 데이터베이스를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국내 DB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국내 DB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RISS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URL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똑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내 DB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리스를 안내를 드리는 이유는 리스 같은 경우는 국내 학술지들을 일단 검색을 하실 수 있는데 국내 학술지의 전 주제 분야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학술지에 폭넓게 다 검색이 가능하시고 거기에 포함돼서 플러스 국내 학위 논문들이 다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어떤 학위 논문들에 대한 확인이 또 필요할 때는 여기서 확인을 꼭 해주시면 되세요. 오늘은 그냥 키워드 그 검색 키워드는 아니니까 그냥 편한 키워드 아무거나로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색을 하시고 나면은 통합 검색이라는 개념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통합 검색이라는 거는 이렇게 아티클의 유형별, 국내 학술지, 근데 학위 논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형별로 나눠서 세 개씩 보여주게끔 돼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수집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의 정보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학위 논문의 첫 번째 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거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도 아무 아티클, 뭐 학술 논문도 괜찮고 학위 논문도 괜찮아요. 아무거나 편한 걸로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해당되는 아티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발행 정보들을 보실 수 있게 되고 아래쪽에 더 내려가시게 되면은 초록들을 보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식으로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리스는. 그러면 리스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초록들을 다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집을 하시게 될 텐데 수집을 하실 때는 아티클의 발행 정보 아래쪽에 보시면 내보내기란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내보내기 버튼. 네, 여기 내보내기 버튼. 발행 정보의 가장 아래쪽에 내보내기 버튼이 있고 내보내기 버튼 한번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서지 정보 내보내기라는 팝업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시면 서지 정보 내보내기라는 이 팝업창에서 내보내기 형태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엔드노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엔드노트를 선택하시고 뭔가 체크박스가 있는데 이건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모든 정보를 다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내보내기 버튼만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되세요. 내보내기 버튼 클릭. 하시게 되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파일이 다운로드 될 텐데 마이 캐비넷 텍스트 데이터.ris라는 형태로 받아지게 될 거예요. 똑같이 클릭하셔서 실행하시게 되면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잘 들어가실까요? 자, 들어가셨으면 에디트 탭을 통해서 이렇게 쭉 한번 정보들이 들어온 거 한번 보시고 혹시나 정보가 잘못 들어온 게 있으시면은 에디트 탭에서 편집을 하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간혹 가다가 한글 이렇게 리스에서 수집을 하시다 보면은 한글 초록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특수 문자로 깨져서 나오는 경우가 간혹 가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전체 레퍼런스에 있는 전체 초록들을 다 지워주시고 초록을 선택해 다 지워주시고
이 국문 초록이라고 되어 있는 웹페이지 상에서 국문 초록을 그대로 다 드래그 하셔서 복사. 네, 마우스 우클릭하거나 컨트롤 C 하셔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여기 오시게 돼서 이제 붙여놓으시면 되세요. 그럼 여기다 붙여놓을 때는 메뉴는 컨트롤 V 같은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컨트롤 C, 컨트롤 V 같은 이게 단축키를 쓰셔도 되지만 단축키를 안 쓰신다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은 카피, 페이스트, 이런 컷 이런 메뉴들 다 등장하게 됩니다. 붙여넣기, 페이스트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항상 팝업되는 메뉴가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엔드노트에서 붙여넣기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윈도우나 웹에서 쓰듯이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뭔가 새로운 메뉴가 등장하게 되고 이렇게 바꾸고 난 다음에 이제 변경된 사항은 저장을 해주시게 되면은 다시 해당되는 레퍼런스에서 잘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을 하시고 나서 항상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케인베이스도 동일한 국내 DB이기 때문에 비슷한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 여기는 엔드노트로 저장하기라고 이렇게 메뉴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자전화단에서도 내보내실 때가 있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제 펀메드나 뭐 EMBS 뭐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소개를 드렸지만 이 데이터베이스는 하나의 주제를 위주로 구성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다른 주제 분야를 같이 보셔야 될 때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내가 보고 있는 저널단에서 보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이렇게 익스포트 또는 사이트 아티클 명칭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런 이렇게 뭔가 인용한다, 내보낸다의 의미를 있는 메뉴명을 누르시게 되면은 포맷에 엔드노트라고 이렇게 아예 박아 놓습니다. 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메뉴명만 찾아서 파일을 내보내시고 역시나 다 받은 파일을 실행만 해주시게 되면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자동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다 자동으로만 들어오게 되면 얼마나 편할지 모르겠지만 검색 결과 없는 경우도 있고요. 요새 이제 웹페이지 자료 인용들 많이 하세요. 그리고 도서 자료 같은 경우들도 이제 인용을 하셔야 될 때는 버튼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엔드노트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하게 되냐면은 상단에 레퍼런스즈 메뉴 중에 뉴 레퍼런스 형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 레퍼런스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뜨게 될 거예요. 팝업 창이. 여기서 레퍼런스 타입을 잘 지정을 해주시고 내가 수집하려는 형태의 타입만 지정을 잘 해주시고 필요한 항목들을 다 밑에다가 내가 손으로 입력만 해주셔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되세요. 그래서 어떠한 형태의 레퍼런스든지 내가 손으로 입력해서 만들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걸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저자명 항목 입력만 주의해 주시면 되세요. 지금 화면에 잘 보이시는 것처럼 한 줄에 한 명씩의 저자만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한 줄에 여러 명의 주제를 쭉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숫자가 여러 명일지라도 한 줄을 한 명으로 인식을 합니다. 한 줄을 한 명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명을 한 줄에 입력해도 한 명인 거예요. 그래서 한 줄에다가 한 명 넣고 엔터 치고 또 한 줄에 한 명 넣고 엔터 치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이름을 쓸 때는 성, 이름의 형태로 쓰시면 되십니다. 제 이름인 이승재 같은 경우는 이, 승재 이런 식으로 이름을 풀네임으로 써주셔도 되시고 또는 이, s.j. 이런 식으로 약어로 써주셔도 되세요. 그 다음에 기간 저자명 같은 경우는 풀네임을 기재하시고 가장 끝에 컴마 형태로만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풀네임이 이쁘게 잘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정보들을 넣을 때 내가 어떤 항목들을 채워넣어야 될까라고 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되죠. 왜냐면 앞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이렇게 항목명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걸 다 모든 거 다 채워넣어야 될까? 아니에요. 다 채워넣지 않아도 돼요. 어떤 것들을 하시면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학술지의 투고 규정에서 요구하는 항목들을 주로 입력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여기다 플러스 어디셔널하게 내가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술지 투고 규정에서 어떤 거 원하죠? 라고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아래쪽에 제가 좀 정리를 해놨어요. 일단 책 같은 경우들은 저자명, 연도, 책의 제목, 출판 지역, 출판사 정도를 기본적으로 요구를 해요. 전반적인 모든 투고 규정들이. 그다음에 여기다가 좀 더 세부적으로 더 어디셔널하게 요구하는 값들은 있지만 그런 값들은 있을 때 써도 되고 없으면 안 써도 되는 값들이 경우가 대부분이긴 해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요새 많이 쓰고 계시는 웹페이지를 좀 예시로 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웹페이지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시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다 수집을 할 건데 제가 그냥 아무 페이지나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런 페이지를 열었어요. 그래서 다이아베티스에 있는 팩트시트를 가지고 팩트시트에 있는 키팩트에 있는 이 정보를 제 논문의 서론에다 쓰려고 해요. 그럼 여기 있는 정보를 제가 엔도트 라이브를 수집할 거면은 익스포트 같은 메뉴가 있어줘야 되는데 없죠. 네, 웹페이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들은 제가 앞전 설명드렸던 대로 상단의 레퍼런스즈 메뉴 중에 뉴 레퍼런스 선택을 해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레퍼런스즈에 뉴 레퍼런스 클릭해 볼게요. 이 레퍼런스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파워창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파워창에다 제가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요것만 띄워서 좀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띄워놓고 한번 볼게요. 자, 여기다 이제 제가 이제 요 페이지, 웹페이지를 그대로 이제 갖고 오면 돼요, 정보를. 일단 첫 번째 레퍼런스 타입이 저널 아티클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요걸 선택을 해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아티클 형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엔드노트는 이게 생략 분야에서만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나 음악, 악보 같은 것도 지원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거 거의 안 쓰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북이나 북의 섹션, 일부 챕터들 인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주로 많이 쓰는 게 학위 논문이라던가 웹페이지, 가장 아래쪽에 있는 웹페이지 정도 쓰게 돼요. 웹페이지로 바꾸게 되면 이 레퍼런스 타입 바꿀 때 뭐가 바뀌냐면은 여기 입력할 수 있는 값들이 그 문헌에 맞는 형태로 변경이 돼요. 필드 값들이 변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자명 먼저 써볼까요? 저자명은 없으면 안 써도 돼요. 웹페이지 같은 경우. 모를 때도 있어요. 웹페이지 저자를. 근데 지금은 WHO의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건 WHO에서 작성한 게 맞아요. 이 연도도 이 웹페이지가 언제 작성됐는지 연도를 찾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다만 여기는 다행히도 2023년 4월 5일 날 썼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2023년 써놓고요. 타이틀은 다이아베티스가 맞아요. 다이아베티스. 왜 그러냐면 여기 키팩츠를 인용하니까 키팩츠가 제목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정보를 갖고 제가 논문에 인용을 하게 되면은 이 WHO 2024 다이아베티스라는 명칭을 갖고 다른 연구자들이 이 레퍼런스 똑같이 보고 싶을 때 요걸 이런 키워드를 넣어서 구글에다 검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구글에 검색할 때 키팩츠라는 타이틀로 검색하게 되면은 너무나 많은 질병들과 질환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제가 찾는 정보, 제가 인용한 정보를 타겟팅해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러한 좀 뭔가 해당되는 페이지를 대표할 수 있는 제목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플레이스 퍼블리시드나 퍼블리셔는 알고 있어서 쓰긴 하는데 모르면은 이런 경우는 안 써도 돼요. 네, 근데 지금은 알고 있으니까 쓰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내가 접속한 연도와 접속 일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페이지를 내가 오늘 봤다. 12월 14일 날 봤다라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이게 결국 내가 이 레퍼런스 갖고 있다가 한 뭐 6개월이나 1년 뒤에 이 레퍼런스 사용을 하게 된다. 내 논문에다가. 근데 이 페이지가 그 사이에 바뀔 수도 있잖아요. 업데이트가 돼서 숫자가 바뀔 수도 있게 되고 또는 페이지 자체가 아예 메뉴가 바뀔 수도 있어요. 싹 다 여기 있는 메뉴들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봤을 때 시점을 적어놔야지만 이 시점에는 이 페이지였는데 내용이 이랬는데 바뀌었으니까 그때 다시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기록을 해놔야지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정보가 그 참고문헌에도 인용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돼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URL 정보겠죠. 결국은 이 페이지로 정확하게 올 수 있는 URL 정보를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까지 다 되고 나면 당연히 세이브 해서 저장한다고 말씀드렸죠. 세이브 버튼을 누르고 아까 요 창은 새로 만드는 창으로 이렇게 팝업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저장을 끝나게 되면은 그냥 닫으면 돼요. 팝업이기 때문에. 엔도트 라이브를 가서 전체 레퍼런스 가보게 되면은 WHO 다이아베티스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를 추가한 거예요. 제가 아까 세이브 버튼 누르면서. 자, 썸머리 탭에 가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정보가 있게 되고 이 아래쪽에 프리뷰 탭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엔도트 21 구성이라는 메뉴를 볼 때 제가 쭉 스킵하고 넘어갔던 건데 이 아래쪽에 이 프리뷰 탭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해당되는 레퍼런스를 인용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인용 문구가 달릴 겁니다. 이런 모양으로 달릴 겁니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미리 보는 창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WHO 다이아베티스 2023 2023년 12월 14일 날 인용했고 여기 URL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쁘게 잘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혹시나 지금 프리뷰 탭이 안 보이신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아예 내려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 이 경계선에다 마우스 올리시고 클릭해서 쭉 올리시면 이렇게 보여요. 또는 요거 꺽쇠 모양이 내려가 있을 때 꺽쇠 모양을 올리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조절하셔서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리뷰 탭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쭉 DB를 설명했는데, 구글은 왜 설명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새 제일 많이 보시는 건 아무래도 구글이죠. 구글이 전 주제 분야도 다루고 있고, 문헌에 나오는 아티클량도 굉장히 많고, 근데 또 많이 선생님들 여쭤보니까 이렇게 뭐 인용수도 나와서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들을 해주시는데, 구글은 조금 사용할 때 주의를 해주셔야 되세요. 왜냐, 구글 자체는 결국은 그 데이터베이스 개념보다는 서치 엔진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술적인 문헌 형태만 있으면은 구글 학술 검색은 다 갖고 옵니다. 구글 학술 검색이 기본적인 개념은 학술적인 문헌 형태만 있으면 다 갖고 와요. 그 뜻은 뭐냐면은 해당 학술지가 신뢰도가 높은지, 평가하는데 근거 수준이 높은지 등은 구글은 절대 보장해주지 않아요. 그냥 학술적인 형태만 다 줘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 의심 학술지들도 다 줘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것들의 인용 숫자가 뭐 숫자 카운트가 1이든 2든 몇 회라도 조금씩 있다. 인용이 어쨌든 조금 됐으니까 사람들이 보는 아티클이겠네. 그리고 최신 문헌이니까 인용수가 적은 거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실학수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티클 자체에 대한 가치 평가는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하시고 인용으로 사용하시거나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저도 요새 이제 계속해서 선생님들 논문 형식 컴퓨터 서비스를 하면서 레퍼런스를 확인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레퍼런스들의 그 수집되는 것들을 다 이렇게 봤을 때 구글에서 구글 학술 검색에서 갖고 오셨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일단 이 엔도트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형식만 봐도 알 수는 있겠지만 레퍼런스들의 전월명을 봤을 때 SCL급도 아니고 흔히 볼 수 있는 학술지명도 아니고 뭔가 부실의식 학술지가 지금 향기가 나는 그런 아티클들을 수집하신 경우도 있으신데 그런 경우들 대부분 이렇게 구글링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 부분은 좀 주의하시고 쓰시면 되시고 그 이외에는 크게 문제 없어요. 엄청 좋아요. 아티클 양도 많고 전 주제 분야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다만 이 구글에서 엔도트 정보를 수집하실 때는 요 설정 한 가지를 꼭 하셔야 되세요. 구글 학술 검색에 접속하시면 좌측 선대에 선 3개가 있는데 이 설정 메뉴에 들어가셔서 엔드노트 인용 정보 가져오기 링크를 표시합니다를 꼭 설정을 하시고 저장을 해주신 다음에 검색을 하셔야지만 엔드노트로 가져오기란 버튼이 생성이 돼요.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파일이 역시나 다운로드 되는데 그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열기를 실행하시면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정보를 갖고 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구글 학술 검색에서 정보를 수집할 때 간혹가다 전월명이 누락될 때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여기 지금 보이시는 화면 그대로 실행을 해주시면은 그 다음에 전월명이 정상적으로 잘 들어오게 될 거예요. 전월명이 빠진다는 게 어디가 빠지냐면요. 여기, 요게 빠져요. 여기 아예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구글에서 간혹 가다가 대부분 거의 안 그래요. 근데 간혹 가다 그러신 경우가 있다고 하셔서 매뉴얼에 넣어놨어요. 자, 온라인 서치는 거의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펀메드 온라인 서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화면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엔드노트 클릭도 이게 플러그인이라고 해서 그냥 뭔가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어디셔널한 프로그램인데 요새는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은 자동 설치가 돼버려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크롬을 실행하시면은 여기 우측 상단에 엔드노트 클릭을 활성화하시겠습니까? 뭐 비활성화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팝업이 뜨니까 선생님들 당황을 하세요. 이게 뭐지?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비활성화하셔도 상관없어요. 여기 엔드노트 클릭 설치하시면은 그냥 내가 아티클 검색했을 때 원문 PDF를 바로 볼 수 있으면 이런 아이콘이 뜨게끔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아이콘 눌러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PDF가 열리는 아이콘이라서 안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놓은 거니까 쓰시려면 쓰셔도 되시고 엔도트 클릭 활성화하시겠어요? 그러면 비활성화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엔도트 프로그램 쓰시는 데는. 자, 다음 엔도트에서 레퍼런스 관리 부분은 지금이 56분이니까요. 7시 5분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7시 5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